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지급 방식도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북한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건데요. 북한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향후 남북 간 마찰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혹평을 쏟아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한의 그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6면으로 발간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5면에 고정적으로 남한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한 25일, 그러니까 26일자 노동신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를 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결을 격화시킨 반통일 죄악의 2년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평을 실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그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대부분 그 북을 해치기 위한 대화만을 고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등을 모두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되짚어 봤을 때는 대부분이 흡수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화보다는 대결을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로서는 그동안에 이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주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측에서 만약에 이제 개성공단 내에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측 기업인들이 대부분 개성공단을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류가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를 북측에서 당시에 제정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그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측과 지금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공식 생산 활동을 시작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년째 이상의 이제 그 연륜을 이제 가지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북한 측에서 와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57달러를 지불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가 가면서 그 임금 인상분이 계속 이제 인상이 됐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70달러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이제 3월 1일부터는 북측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 활동 같으면은 기업인이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 또는 이제 임금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북측에서 노동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의 남북 간에 해온 관례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측을 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이런 임금 인상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이제는 가동을 하고요. 네네. 이 회의를 통해서 임금 협상을 갖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5%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북한 측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50달러를 넘어서서 5%를 넘어서서요. 5.18%를 인상하는 요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로 봐서는 북측이 이러한 그 관례까지 깨가면서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는 걸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북측에서는 계속 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만나서 대화로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의 유치는 반길 일이지만 우리 입주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러시아 극동개발부에서 관계자들이 현재 러시아의 기업인들,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기업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관계자들이 최근에 해외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그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을 할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러 간에는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물밑에서 현재 작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에서는 러시아한테 5년 동안 면세 혜택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에 세관 작업을 할 때는 러시아 기업에만 한해서 30분 내에 모두 통과시켜주고 아울러서 그 15일 이내에 건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되면 모두 다 처리해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북한 측에서 러시아 기업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에서 북한 당국은 또 러시아 측에 러시아 기업인들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왕복을 할 경우에 필요한 복수 비자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제 러시아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이 진출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고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1단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외국 기업의 참여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정치적인 변수를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내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지상 과제라면은 이러한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기업이 하루빨리 더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반가운 사실입니다. 네, 좀 근로자 임금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또 국제화도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북한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 서양 음식이 인기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 북한의 부유층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다수의 그런 여러 피지배층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특히 이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많은 혜택이 누렸다는 게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점점 더 세련되고 고급화되고 더욱 이제 국제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위스에서 유행하는 그 퐁디, 스테이크 또는 뭐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북한의 상류층에서는 매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제는 즐겨 먹는다는 것이 현재 북한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위스 퐁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와인에다가 치즈를 넣는 게 이제 스위스 전통 방식인데요. 네.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스위스의 프랑스 와인이나 스위스 치즈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개발한 그 대동강 맥주, 네. 물론 이제 가격도 국제적인 가격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에다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양젖으로 만든 치즈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결국은 이 퐁디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서 네네. 즐겨 먹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끊임없이 북한이 특히 그 특권층이 얼마나 여러 가지 먹는 부분에서 혜택을 누린가 있는 걸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탈북자들에 의하면 특히 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직접 그 가마솥에 넣어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하는데 이 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장작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서만 가져온 그러한 땔감을 이용해서 밥을 했었다. 이런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는 걸로 봐서는 김정일 가족 그 백두혈통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그 지배계층들에는 너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고급적인 사치스러운 이러한 향락 문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특권층은 뭐 다양한 서양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공개 처형식 때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됐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네,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공개 처형 방식이 국제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
처형을 둘러싸고도 상당히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 탈북자나 또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화염 방사기를 사용해서 장성택 부위원장을 처형했다. 또는 사냥개를 이용해서 물어뜯어 죽이게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가 총살을 했다는 걸로 마지막 그 정리를 해서 그 논란이 일단락이 됐지만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서 국회에 정보위원회 그 전체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과정에서 화염 방사기를 동원했다 이러한 그 보고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강건 군관학교입니다. 이런 그 군인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 강건 군관학교에서 처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일부 중에 하나에서 평양 근교에 있는 이 군관학교에서 처형을 했을 때 화염 방사기를 동원했다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정확한 소스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에 이제 그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과연 이 어떤 그 탈북자나 아니면은 어떤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논란이 되지만 이러한 식의 그 북한의 인권 논란은 아무래도 계속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에서 남북 간의 반관 반민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스웨덴 스톡홀름 같으면은 우리 서울하고 이제 시차가 8시간 차이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이제 오후 한참 회의가 개시가 돼서 남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런 5개 나라의 대표들이 현재 북한의 그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매우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그 국립외교원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소의 신봉길 소장과 그리고 전봉근 연구부장이 현재 참석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두 분 모두 외교부 관료 출신, 통일부 관료 출신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관여를 했던 당국자 출신들입니다. 예. 아울러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육자회담 대표 가운데 5개 나라에서도 이처럼 그 정부 당국자로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 육자회담 말고 정부 차원에서 또는 그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5 트랙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민 반관 차원에서 협의가 매우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해법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정부 당국 간의 회담으로 다시 옮겨져서 우리 남북한 또는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를 좀 틀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관 반민 성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당국 간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